이제 뭐 하실 거냐면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요. 13페이지에 22번 보시겠어요? 22번입니다. 22번. 좀 치울까요? 예, 22번을 보시면요. 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저항은 몇 옴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요게 얼마냐면은 4고요. 요게 얼마냐? 6이고요. 요게 얼마? 10이고 요게 이렇게 10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림과 같은 회로의 합성저항은 얼마가 되냐? 그 말은 요 그림에서 나오는 이 전체 합성저항은 얼마가 되겠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볼까요? 우리 이렇게는 무슨 연결이죠? 병렬이죠. 우리 저항 두 개가 병렬일 때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은 더해지고 곱해주고입니다. 얼마가 되고 4, 6, 4, 6. 이건 얼마가 돼요? 2점 얼마?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는 또 무슨 연결이야? 병렬이죠. 우리 저항 두 개가 병렬일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은 분모는 더하고 곱하고 얼마? 10, 10, 10,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특징은 이것도 얼마짜리? 10. 이것도 얼마? 10. 똑같죠? 이처럼 동일한 값이 병렬로 주어지고 합성저항 구하라 그럴 때는 이거 말고 또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랬죠? 얼마짜리가? 10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해주시면 이건 얼마가 나와요? 5가 떨궈지죠? 그러면 2.4가 5가 이제 무슨 연결돼 있어요? 직렬입니다. 그럼 저항이 직렬일 때 우리 무조건 뭐야? 더하죠. 5하고 2.4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7.4가 되죠. 다 몇 번이고 2번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D점 넘기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14페이지에 문제 23번 한번 풀어볼까요? 23번. 23번입니다. 23번 문제가 다음 회로에서 10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얼마? 5고요. 여기가 얼마? 10이고요. 여기가 얼마? 20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 전압을 이렇게 이제 겁니다. 이게 몇 볼트냐? 105볼트라는 전압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50, 20이 이렇게 직렬로 주어지고 양단자에 105볼트라는 전압을 갖다 걸었을 때 10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제가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흘러요?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 I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요 I가 5에도 가고 10에도 가고 20에도 가죠?
그럼 각각의 소재에 뭐가 흐르니? 전류가 흐르니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 거야? 전압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 O에 걸리는 전압, 제가 이 O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1이라 하고 10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2라 하고 30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3를 한다면 이 5에 걸리는 전압 V라는 것은 바로 즉 5에 걸리는 전압 V라는 것은 제가 뭘 이용해서 오음 법칙을 이용하시면요. I 곱하기 뭐냐? R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V1에 걸리는 전압을 얻어주시면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요 저항값은 몇 ohm이냐니까 5라고 주어졌는데 뭐가 없어요? I가 없죠. 그럼 잘 보시면 우리는 이 52 직렬입니다. 그럼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105V라는 전압을 갖다 걸면 I라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 I가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I에다가 5를 곱하면 여전압이 되는 거고요. I에다가 이걸 곱하면 요전압이 되는 거고요. I에다가 이걸 곱하면 요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나요? 네. 그럼 이제 뭐를? 이제 요 I가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전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뭐를 I 값을 요 I 값을 한번 구해 봅니다. 그럼 전류 I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칙, 무슨 법칙? 오음 법칙에 의해서 I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R분의 바로 이렇게 V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I가 요 I죠. 요 I라는 것은 이 회로를 따지면 무슨 전류야? 전체 전류에서 전체 전류라는 것은 전체 전압에다가 전체 저항값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전체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우리 전체 전압은 몇 볼트로 돼 있어요? 105볼트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요때 전체 저항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저항을 다 둬야 됩니다. 그럼 세 개가 무슨 연결돼 있어요? 직렬이죠. 우리 저항이 직렬일 때 무조건 뭐야? 더합니다. 그러면은 5, 10, 2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35가 돼요. 그러면은 105를 35로 나누면 요건 얼마가 나와요? 얼마? 3이 나옵니다. 그 무슨 전류가?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라는 거야?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3에다가 이 3에다가 그러면 여기에도 3이 흐르고 여기에도 3이 흐르고 여기도 3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은 요 3에다가 5를 곱합니다. 그럼 이건 얼마 나와요? 3, 5 얼마? 15가 나오는 거고요. 요 3에다가 10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30V가 걸리는 거고요. 요 3에다가 20을 곱합니다. 그러면 요 3이 또 여기도 흐르죠? 그럼 3에다가 20 곱하면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6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잖아. 이 105V라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합이 요겁니다. 그러면은 15, 30, 60 더해서 나온 게 얼마야? 105V죠? 우리는 이 105V에서 이쪽 얼마? 15가 간 거고요. 이쪽은 얼마? 30여 간 거, 이쪽은 얼마? 60여 간 겁니다. 그럼 지금 출제자가 물은 것은 어디에 걸린 전압이야? 10에 걸리는 전압을 물었으니 10에 걸린 전압은 몇 볼트가 되고 30볼트가 답입니다. 답 몇 번이고? 4번이죠? 예, 4번을 답으로 골라낸 겁니다.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또 뒷장 넘기셔가지고요. 24번 볼까요? 아니, 25번 볼까요? 25번. 25번 문제를 보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에서 본 합성 저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요게 R이고요. 요게 R이고요. 요게 R이고 R이고 R입니다. 요 단자가 A 단자, 요 단자가 B 단자 됩니다. 문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에서 본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겠냐? 다시 말해서 이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겠냐? 이 전체 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볼까요? 우리 이렇게는 무슨 연결이죠? 우리 이렇게는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입니다. 이렇게는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죠. 그러면 이렇게는 또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죠. 그럼 제가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이렇게 직렬, 병렬이죠. 요 그림은 요 그림과 같아요. 요 그림이에요. 요건요. 요게 바로 A 단자고요. 요게 바로 B 단자가 되고요. 요게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는 무슨 연결이죠? 직렬이죠. 그럼 저항이 직렬일 때 무조건 뭐예요? 더하죠. 그럼 얼마가 돼요? 2R이 됩니다. 또 이렇게는 무슨 연결이죠? 직렬이죠. 우리 저항이 직렬할 때 무조건 뭐예요? 더하죠. 이것도 얼마가 돼요? 2R이 됩니다. 이제 요 2R과 R과 2R이 또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죠. 그럼 저항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라 그러면 올레식은 이게 됩니다. 올레식은 요겁니다. 바로 저항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욕수의 합 전체분의 1이잖아요. 즉 2R분의 얼마?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2R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통분해가지고 얼마 값을 얻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자가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저자가 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제가 요 놈을 제가 이 세 소자, ER, R, ER, 이 세 개 소자를 합하면은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요? 한 개짜리가 나오는 거죠. 즉 이걸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바로 한 개짜리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씩 묶어 우리가 두 개씩 묶으면 결과치가 무조건 한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묶었다. 그럼 두 개 묶어서 한 개가 나왔죠. 또 그 한 개를 갖고 또 이걸 묶어서 또 한 개가 나옵니다. 그 묶을 때는요. 이렇게 묶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개씩 묶어서 결과적으로 한 개만 내면 되니까. 그럼 제가 요거를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묶는 게 편해요? 요 ER과 요 ER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요 두 개를 제가 먼저 이렇게 제가 묶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것도 ER 똑같죠? 이런 동일한 값이 주어지고 합을 구하라. 어떻게 푼다는 거야? ER짜리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네. 그럼 요거 나누기가 얼마 나와요? R이 나옵니다. 이제 또 요 R과 이번에는 요 R과 요 R이 또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묶으면은 얼마짜리가? R짜리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답은 뭐가 되냐면은 2R이 답입니다. 이렇게 답 몇 번이고 25번의 답은 2분의 R. 2분의 R이 정답이죠. 답 몇 번이고 1번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20 몇 번이냐면은 6번입니다. 26번.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십니다.
해볼까? 26번. 여기 근래 나왔던 문제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얼마냐? 1. 요게 2, 2. 요게 얼마? 3, 3, 3. 그 문제가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겠냐? 이 전체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 그걸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죠. 몇 개짜리? 2개짜리. 그럼 저항 2개짜리가 병렬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은 분모는 더하고 곱하고 얼마? 2, 2, 2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2, 2 똑같죠. 이처럼 동일한 값이 주어지고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2짜리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래서 얼마? 1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무슨 연결이야? 병렬이죠. 우리가 저항 3개가 병렬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은 바로 어떻게 돼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아니면 요것도 2개씩 묶으시면 되겠어. 요거 2개 묶고 요거 2개 묶어서 풀어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몰아주기 해도 되고. 근데 이거의 특징은 요것도 얼마? 3, 3, 3. 동일하죠? 그럼 동일한 값이 병렬 때 합성 저항 구하라. 얼마짜리가? 3짜리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이거 얼마가 돼요? 1이에요. 이제 요것도 얼마? 1이고 요것도 얼마? 1이고 요것도 얼마? 1이죠. 모두 다 무슨 연결? 직렬. 우리 저항이 직렬일 때는 무조건 뭐예요? 더하죠. 그래서 1, 1, 1 더해서 얼마가 돼요? 3. 몇 번이고?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6번 다음 몇 번이고? 예,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관련된 문제를 또 푸신다면요. 예, 17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17페이지 30번. 우리 17페이지 30번은 요건 원래는요. 책을 보시면은 예, 전지의 접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에는 수록을 하지는 않았고요. 시중에 판매된 책에는 건전지 있죠? 전지의 접속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지의 접속법 내용을 모르셔도 풀 수는 있습니다. 뭐를 알고 계시면은 오음 법칙만 알고 계시면요 풀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이 전지 접속을 해야 되면 또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식도 뭐 많은데 또 다른 공식까지 외우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풀지 말고 전지의 접속은 모르셔도 돼요. 단지 뭐만 알면 돼요? 오음 법칙만 알고 계시면은 전지 접속 몰라도 문제는 다 풉니다. 왜냐? 오음 법칙을 이용해서 전지 접속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오음 법칙이 전지 접속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굳이 전지 접속을 여러분이 모르셔도 문제는 풉니다. 그래서 괜히 뭐가 돼요? 쓸데없는 공식 외우느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계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제가 책에도 없으니까 전지 접속을 제가 하진 않고 그냥 기본식을 이용해서 제가 전지 접속, 즉 전지 접속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쪽을 보시냐면은 17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30번이 문제 30번이 전지 접속을 가지고 푼 문제입니다. 제가 뭐 전지의 접속법을 안 배웠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보시면요. 전압이 1.5V, 내부장이 0.25미, 건전지 몇 개를 5개를 직렬로 접속하면 전전압은 전체 전압을 줄인 말이 전전압입니다. 그럼 먼저 전압 몇 볼트? 1.5V.
보시면요. 전압이 1.5V고요. 저항이 얼마가 되냐면은 0.2입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1.5V, 내부 저항이 0.25인 이와 같은 건전지 몇 개를 5개 맞죠? 건전지 몇 개를 5개를 직렬 접속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5개 넣은 겁니다. 예. 이렇게. 즉 전압이 1.5, 내부 저항이 0.25인 이와 같은 건전지 몇 개를 5개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고 이때 전전압, 전체 전압은 얼마가 되겠냐? 전체 전압이라는 것은 요거 양단자에 걸리는 전체 전압을 물은 겁니다. 네. 요 전체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냐라고 물은 거야. 그럼 이 전체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다 더한 게 바로 전체 전압이야. 그러면 얼마짜리가 1.5V짜리가 몇 개가 있다는 거야? 5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곱하면은 이건 얼마가 얼마? 7.5가 되냐면은 5V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전압은 얼마가 되냐? 7.5V입니다. 그래서 다 몇 번이 정답이야? 30번에 다 몇 번이고 4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뭘 보시냐면은 31번입니다. 31번. 네, 31번 문제가 뭐냐면은 내부 저항이 0.15인 건전지 몇 개, 10개를 병렬로 하면 전체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되냐라고 물은 거야. 네, 31번에 내부 저항이 0.15인 이와 같은 건전지 몇 개가 10개를 너무 많으니까 점점점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때 이 전체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되겠냐? 즉 전체 내부 저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저항을 기호로는 R로 씁니다. R. 근데 제로로 붙은 것은 그냥 전체 값을 표시하기 위한 제로를 잡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부 저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문자 R을 씁니다. 그러면은 0.15옴이라는 즉 내부 저항이 0.15옴인 이와 같은 건전지 몇 개가 10개를 병렬로 접속하고 이거의 전체 뭐가 되냐?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되겠냐? 어차피 이건 저항법입니다. 저항이 단지 내부 저항을 뜻하는 거고요. 그럼 저항에 대해서 그러네요. 그럼 잘 보시면 우리 저항의 병렬법은 원래는 이렇게 보자. 우리가 저항이 병렬 때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푸는 거야? 각각의 저항에 뭐가 되냐? 이옥수의 합 전체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이죠. 여기가 얼마? 0.1이 몇 개 있다는 거야. 똑같은 게 0.15짜리 1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값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 어떻게 푸는 거? 얼마짜리가? 0.1짜리가 몇 개 있어요? 10개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은 얼마가 되시냐? 얼마 돼요? 0.01이 나오죠. 그럼 0.01이라는 것은 요것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을 뜻하는 거예요? 2승을 뜻하는 거죠. 예, 그래서 31번 다 몇 번이고요?
가번인가요? 예, 가번을 이렇게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30 몇 번이냐면은 2번을 봅니다. 32번이에요. 32번. 32번입니다. 몇 번이냐면은 32번이에요. 32번. 32번이 출제가 좀 많이 됐던 문제인데요. 32번에 기전력 1.5, 내부 저항이 0.15미 건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여기에 4.5라는 저항을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냐?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요겁니다. 즉 얼마짜리? 기전력이 1.5V고요. 내부 저항이 얼마? 0.5가 되냐? 1ohm입니다. 그럼 기전력이 1.5, 내부 저항이 0.1ohm이 건전지 몇 개를? 10개를. 굉장히 많은 거라 자른 겁니다. 예. 이렇게 10개가 직렬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단자에 제가 또 뭘 접속했냐면은 저항을 이렇게 접속합니다. 얼마짜리? 4.5라는 저항을 접속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겁니다. 뭐가 구하기? 전류값 구하기. 그럼 I는 전류고 요것들은 저항이고 요것들은 전압이죠. 우리는 V와 I와 R 사이에는 무슨 법칙이 있어요? 오음 법칙입니다. 그러면 전류 I라는 것은 오음 법칙을 쓰시면 뭐분의 뭐가 되고 R분의 V가 되겠죠. 그럼 요 I라는 것은 이 회로를 따지면 무슨 전류예요? 전체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전류라는 것은 전체 전압을 전체 저항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I라는 것은 이 회로를 따지면 전체 전류죠. 그럼 전체 전류라는 것은 전체 전압을 전체 저항으로 나눈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압값도 구하고 전체 저항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그대로 풀어볼게요. 풀면은 먼저 전체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전압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전압이 얼마짜리가? 1.5V짜리가 몇 개 있어요? 10개 해서 전체 전압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저항을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0.15짜리 몇 개를? 10개를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4.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 놈은 다행스럽게도 0.1 같지 않아. 그래서 0.1ohm짜리가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플러스 얼마? 4.5를 해주면 돼요. 왜? 직렬도 무조건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짜리 나오지 이거? 얼마가 나와요? 이게 5 나오나요 이게? 이쪽이 5가 나오나요? 예. 그래서 몇 번이냐면은 32번인가요? 예, 32번 다 몇 번이고 2번 나오나요? 2.5 나옵니다. 2.5. 2.5 나오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답을 굴러주시면 몇 번이요?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요. 예, 뒷장 넘기셔가지고 이제 뭘 보시냐면은 18페이지에 34번 보시기 있어요. 예, 18페이지 34번입니다. 18페이지 34번. 네, 문제가 뭘까요? 네, 34번에 시범짜리 저항 10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 문제는 뭐예요? 시범짜리 저항 10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의 몇 배가 되겠냐?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겁니다. 즉 문제가 이거야. 시범짜리 저항 10개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의 몇 배가 되겠냐? 그래서 직렬은 병렬은 몇 배냐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로 문제를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시범짜리 저항 10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은 직렬로 접속해서 합성이 몇 배냐고 물을 때는 이쪽이 병렬이고 이쪽이 직렬입니다. 지금은 직렬은 병렬의 몇 배냐고 물었으니 수식을 이렇게. 그럼 뭐 하는 거야? 직렬값을 또 구하고요. 병렬값을 또 따로 구한 다음에 직렬값을 병렬값으로 나누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직렬 볼게요. 직렬. 그럼 직렬은 10개가, 즉 시범짜리 몇 개? 10개죠. 그래서 시범짜리 10개가 직렬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점점점으로 구성할게요. 이런 식으로. 얼마짜리가? 시범짜리 10개가 이렇게 직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합성 저항값을 구했더니 요거는 얼마가 나요? 요거 전체. 그러면 저항이 직렬 합성 무조건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하면 더하는데 다행히 동일한 값이죠. 얼마짜리가? 10짜리가 몇 개 있다는 거야? 10개. 해서 얼마? 10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직렬은 병렬, 100. 이제 병렬 볼까요? 병렬은 요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가? 시범짜리 몇 개가 10개가 이렇게 병렬로 주어졌을 때 이거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항의 병렬,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원래는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 전체분의 1 해주면 되는데 이거의 특징은 요것도 얼마? 10, 요것도 얼마? 10. 똑같죠? 그러면 동일한 값이 병렬 때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 얼마짜리가? 10짜리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합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직렬일 때는 얼마예요? 직렬일 때는 바로 100이 되는 거고요. 병렬일 때는 1이에요.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1번인가요? 이렇게 1번 체크합니다. 다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몇 쪽이냐? 예, 뒷장으로 넘길까요? 예, 뒷장 넘기셔가지고 37번을 한번 볼게요. 예, 19페이지 37번입니다. 예,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이거 좀 지워봅니다. 예, 몇 번 보시냐면은 몇 번이죠? 예, 37번이죠. 예, 37번입니다. 예, 37번에 R3, R1이 3, R2가 5, R3가 5인 저항 3개를 그림과 같이 병렬로 접속한 회로에 30V 전원을 가하였다면 이때 R2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R1이죠. 여기가 R2고요. 여기 R3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면은 3이고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5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요 양단자의 전압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압을 제가 이렇게 겁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니 여기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류 I가 흘러서 어디까지 오다가 여기까지 오시다가 지로가 몇 군데? 세 군데로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제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요걸 제가 I1이라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2라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뭐라 하면 I3라고 잡습니다. 이때 출제자가 뭘 물었냐면은 R2에 흐르는 전류 뭘 구하라? I1에 대해서 I2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R1에 흐르는 전류가 I1이 되는 거고 R2에 흐르는 전류가 I2가 되는 거고 R3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뭐야? I3죠. 근데 출제자가 뭘 물었냐면은 R2에 흐르는 전류 I2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전압이 지금 몇 볼트로 져 있어요? 전체 전압이 30볼트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R1, R2, R3가 무슨 연결이야? 병렬이죠. 그럼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럼 전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 양단제 30볼트가 걸렸다는 것은요. 여기에도 몇 볼트? 30. 여기에도 몇 볼트? 30. 여기에도 몇 볼트? 30볼트가 걸립니다. 이유는 병렬 때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전압 V고 요거는 I 전류고 요거는 저항이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우리는 이 V와 I와 R 사이는 무슨 법칙이 존재해요? 오음 법칙이죠. 그 오음 법칙에서 제가 전류 I를 구하면 I는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R분의 V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원이니까 이게 바로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그다음 병렬 땐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굳이 V1이라고 표시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전압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입하시면 R1이 얼마야? 3이고 전압 몇 볼트가 되냐? 30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0암페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I1이라는 것은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10암페어가 되는 거죠. 이번에 뭐를 구하라? I2 구합니다. 그 I2라는 것도 오음 법칙 쓰시면 R2분의 바로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R2가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고요. 전압 몇 볼트야? 전압은 병렬된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30볼트가 되겠죠. 그럼 이건 얼마가 정답이냐면은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I3라는 것도 우리가 오음 법칙 쓰시면 이것도 뭐분의 R 뭐가 돼요? 3분의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R3가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고요. 맞나요? R3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 거야? 30볼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6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문제는 출제자가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뭘 물었어요? R2에 흐르는 전류 I2 물었잖아요. 그럼 몇 암페어가 돼요? 6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37번 하면 현재 몇 번 정답이에요? 6암페어?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봅니다. 요 I가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여기에서 지류가 몇 군데로? 세 군데로 딱 찢어지는 거야. 그럼 세 군데로 찢어지면서 누가? 1, 2, 3가 어느 쪽? 이쪽이. 여기에 뭐가 흘러요? I1이 오고요. 이쪽으로 뭐가 와요? I2가 오고요. 이쪽으로 뭐가 와요? I 뭐가 되냐? 3가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놈들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다 서로 뭐예요? 뭉치죠. 뭉쳐가지고 다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I1이 얼마? 10.
I2가 얼마? 6. I3가 얼마? 6. 다 더하면 이건 얼마가 정답이야? 요거 I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얼마? 22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쪽은 들어가는 거고 요쪽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보세요. 그럼 요 22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이 또 얼마가, 이게 얼마가 돼요? 22. 전기는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순환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합해서 22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통해서 다시 또 이쪽 얼마? 22가 오고. 그럼 22가 여기에서 또 찢어지면서 여기는 얼마? 6이 흐르죠. 그럼 다시 또 여기서 합해서 다시 또 22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럼 누가? 키리호프라는 사람이 이걸 말한 거예요. 요거는 들어가는 쪽이고 요거는 나가는 쪽이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같아 달라요? 같죠. 그래서 키리호프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같다라고 키리호프라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차단기가 있어요. 무슨 차단기일까요?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럼 누전 차단기의 원리는 뭐냐? 누전 차단기는 들어가는 쪽과 나가는 쪽이 무조건 동일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누전 차단기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에 뭐가 생기면, 차가 생기면, 차가 샜다는 것은 전기가 어딘지 모르게 한쪽이 어디서 흘러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20인데 나가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나가는 전류가 20이 생겼다. 그럼 두 개는 뭐가 생긴 거야? 차가 생긴 거죠. 얼마 차가 생긴 거야? 1이라는 차가 생긴 거야. 그러면 요 1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새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는 전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금속을 만졌을 때 짜릿한 느낌이 나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전기가 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새는 전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죠? 뭐 감전사고도 발생,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가 돼요? 막기 위해서 뭘 달아내? 중간에 차단기를 달아놔가지고 들어가는 쪽과 나가는 쪽이 같으면은 그 누전 차단기는 멀쩡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전기하고 나가는 전기 뭐가 생기면, 차가 생기면 그 누전 차단기에 그걸 감지해가지고요. 더 이상 전기 공급이 되지 않게끔 선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뭐예요? 선로 및 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달아준 게 바로 누전 차단기예요.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지냐면 키르호프라는 그 법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전기하고 나가는 전기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요게 22면 요것도 당연히 얼마? 22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 37번의 답은 몇 번이 정답이야? 몇 번이죠? 37번의 답은 요거죠, 요거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고 1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장 넘깁니다. D장. D장 넘기시면요. 20페이지 잠깐 봅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은 38번 있죠. 38번입니다. 우리가 요 38번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1장 마무리 짓고 바로 2장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잘 봅니다. 문제는 요겁니다. 38번 문제가 뭡니까? 라고 봤더니 38번에 1옴짜리, 2옴짜리, 3옴짜리 저항 3개를 이용해서 합성저항을 구했더니 합성저항이 얼마가 나온 거야? 2.2가 만들고자 할 때 접속 방법 중 옳게 설명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는 이거야. 저항 몇 개를? 3개를 가지고 내가 접속을 해가지고요. 2.2라는 저항이 나올 법한 접속법이 누구냐고 물은 겁니다. 우리가 1, 2, 3이라는 저항 3개를 접속을 해가지고 얼마가? 2.2가 나올 만 회로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가나다라 보기를 다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면 저항 3개를 직렬 접속입니다. 가봐. 저항 3개 직렬이죠. 이렇게 직렬입니다. 하나, 2개, 3개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가 1, 2, 3이잖아요. 그럼 요 놈을 다 조합을 해서 2.2가 나올 회로를 찾는 거죠. 그럼 저항이 직렬일 때 무조건 더하는 거죠. 그럼 요거 다 더하면 2.2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이제 나번 볼까요?
라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잖아요. 병렬입니다. 병렬을 연결한 거예요. 1, 2, 3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병렬로 접속해가지고 2.2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병렬 접속했을 때 전체 합성조항 2점이 나왔나요? 이것도 안 나오죠. 그러면은 2번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3번 봅니다. 3번. 그럼 3번은 어떤 말로 적혔냐면 3번 보시면 3번은 다죠. 다. 2하고 3이 무슨 연결이에요? 예. 2하고 3이 병렬입니다. 그러면 2하고 3을 이렇게 병렬로 접속하고 여기 얼마? 1옴짜리를 무슨 연결했다는 거야? 직렬로 이렇게 접속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하고 3을 병렬로 접속하고 여기에 1옴짜리를 직렬로 접속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2.2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가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죠. 우리 저항 두 개가 병렬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더해지 곱해지 곱입니다. 얼마? 2. 이건 얼마 나올까요? 1. 얼마? 2가 나오죠. 그럼 요 1.2하고 1은 또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죠. 우리 저항이 직렬일 때 무조건 뭐야? 더하죠. 그럼 1.2하고 1 더하니까 얼마? 2.2가 나오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2.2가 나올 만 회로도를 찾는 겁니다. 몇 번이에요? 3번이 그럼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 정답이고 3번인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진도를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장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진도를 마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